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한파가 좀 주춤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한 해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가고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이번 주 시장 역시 좀 특별한 이벤트 없는 가운데 좀 잔잔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서도 고점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선물의 시조새라고 다들 그렇게 부르고 국내 선물의 고인물이라고도 부르는 남한산성입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보니까 오늘 지금 제가 유럽장 조금 보니까 굉장히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5일만 조금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이 12월 마지막 주에는요 그렇게 거래를 많이들 안 합니다. 원래 이 해외 선물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큰 IB 쪽에서 거래를 좀 해야만이 변동성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일반 개미들은 전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돼요. 개인들이 하는 건 나머지는 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들 이제 연말 마지막 주다 보니까 거래를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마감을 다 한 그러한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투자 은행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맞춰가지고 또 거래를 하면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안에서는 시조새 그리고 국내 선물에서는 고인물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상품별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요. 시황 이야기까지 빠르고 쉽게 그리고 재밌게 또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시장 이야기 함께 풀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 노트까지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신청합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글로벌 하드쇼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2월 26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CNBC가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2024년 미국 경제가 둔화는 있지만 경기 침체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년 이맘때보다 연착륙 전망을 더 많이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미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PCE 근원물이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연준의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가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유가는 앙골라의 오펙 탈퇴와 예멘 후티 반군의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오펙 회원국의 추가 탈퇴나 생산량 목표 조정이 이뤄지진 않아 추가 상승은 없었는데요. 다만 PCE의 완화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을 던 소비자들의 오일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것에 비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서 유료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이렇게 좀 조용한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지표도 없습니다. 특별한 지표도 없고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는데 이 지표 말고는 뭐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건 이제 내년도 1월 31일 날입니다. 내년 1월 31일 날 2024년 첫 번째 이제 미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한번 패드워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에 패드워치인데요. 이건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의 연방기금 금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금리가 인상이 될지 인하가 될지 동결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가 지금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막대 그래프 4개가 가운데에 있죠. 하나는 전달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서 봤었을 때 첫 번째가 달,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전일,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이 이제 오늘이에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보다는 이제 왼쪽에 작은 막대 그래프 있죠. 이 막대 그래프는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좌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1월 달에도 금리를 좀 인하할 수도 있다.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현재 뭐 8대2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의 S&P라든가 그다음에 다우, 나스닥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우리가 대충 S&P라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말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점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로 봤었을 때는 고점 한 번 더 탈환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지금 시장은 훈훈하게 지금 글로벌 전체 자본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뭐 빠르면 뭐 1분기 후반 그러니까 3월 달 늦으면 6월 달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한다.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뭐 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가 좀 내려가겠지.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거와 동일시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투자로 돌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3년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상 3년 굉장히 힘들었죠. 거의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했고 뭐 전 세계가 다 힘들었던 그러한 3년이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각국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재정 정책도 각국에서 그냥 돈을 무지하게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2022년도죠.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상품 가격이 어떠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가도를 가고 있는 와중에 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2022년 10월 달에 10.6%나 물가가 올라가게 됐고 미국도 9월 달에 거의 9%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 정점을 찍었죠. 그 이후부터 물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작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지만 이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어서 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이는 서비스 부분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주거비 상승까지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임금도 올랐죠. 주거비, 주택가격도 올랐죠. 원자재 가격 올랐죠.
뭡니까? 식품 가격 올랐죠. 모든 게 다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됐던 유럽 중앙은행이 됐던 영국의 영란은행이 됐던 네. 모든 전체 국가에서 정말 팔을 거치고 금리 방어에 열을 올린 그러한 한 해였다. 다들 좀 고통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유럽 및 일부 신흥국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 말에는 지금 목표치를 연준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 CPI 목표치는 2%죠. 이 2%가 내년 연말 정도는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어느 정도 아까 핫 이슈 시간에 앵커께서 얘기했다시피 내년에 조금 경기 침체는 있겠지만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침체 국면으로 경착륙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다들 골드만삭스가 됐던 CNBC가 됐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국 대부분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느리게 성장은 하겠지만은 금리나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안정 그리고 공급망의 정상화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훈훈한 바람이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전문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CNBC 여러 매체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가 다 갔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가 또 거래를 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또 창출해낼 수가 있고 또 저의 모든 또 기량을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다들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올 한 해 기준금리의 발자취도 따라가 봤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담아봤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화면 앞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신다면 이러한 전망과 정리 매일매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꼭 함께 들어오셔서 이런 24시간의 전략들 그리고 포지션과 자리값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해외 선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들을 위한 이 자료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파워 노트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신청하셔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상품별 대응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프리장에서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18% 오르면서 17,0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7,000포인트를 넘어서서 17,016포인트까지 올라가기로 했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적은 연말인 만큼 지금 큰 움직임은 없이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22시 40분경에는 17,0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곧바로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방향성과 포지션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프리장에서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가 매수가 유효할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가격은 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미국 본장이 개장이 되면 좀 아래로 하방으로 좀 조정을 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먼저 대충 우리가 보고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캔들 지금 파란색 음봉 일봉 차트인데요. 이때 사실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락 반전형 캔들이 나왔다.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 보조 지표는 계속해서 꼬임 현상으로 지금 진행이 돼요. 이건 어느 순간
급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 이 고점 17,073을 한 번 더 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사실상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지금 연말 이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주르르 흐르는 그러한 형국이 갈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16,744 이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일봉상. 그래서 현재 추세는 어찌됐든 간에 매수 쪽으로 가고 있다. 매수 쪽으로 가고 있고 이때 이 음봉 파란색 이 음봉 아래 16,744가 무너져야만이 좀 다시 좀 조정 아닌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라도 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시간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시간짜리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고 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욕심을 내가 평상시에 뭐 50틱 뭐 100,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100틱 이상을 내가 수익을 봤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은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5분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가격, 호가가 바로바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거래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지금 차트, 현재 차트는 60분 차트인데 한번 5분짜리 차트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짜리 차트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어떠한 갭들이 이런 게 이제 갭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점핑을 하면서 갭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좀 주르르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호가를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돼요. 이럴 때일수록 거래하시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요한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탑을 걸어도요. 스탑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날은 좀 되도록이면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도 저의 하나의 팁이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시장가로 청산, 진입,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걸 지정가 주문으로 하게 되면 호가가 막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체결이 안 되는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요. 16,969, 16,969 이 자리까지 내려왔었을 때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서는 지금 매수로 쫓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아마 미국장 열리고 나면 아마 16,969 여기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는 오늘의 시가이죠. 시가이면서 전체적인 파동 금요일 날 고점과 저점에 정확하게 50%인 지점이 16,968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17,000까지 짧게 보고 대응하는 전략. 이게 유효하다. 만약에 미국장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아래로 만약에 16,968 아래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하락할 수가 있고 하방은 16,930 이 라인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전체 종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진입하는 우리가 청산 자리 그다음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굉장히 좀 짧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17,007 이 위로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17,007 아래로 다시 음봉으로 떨어진다. 이때는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단기 매도로 해서 16,969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피봇 자리는 16,969 이 정도 선은 여러분들 차트에도 그려 놓으시고 이 차트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고 이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이다. 하지만 이대로 만약에 상승을 했다가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네. 좀 상승을 했다가 17,007 그러니까 미국장 열리고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면 한번 고점 찍고 또 한번 고점 찍고 다시 세 번째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밀린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디까지? 16,969까지 본다. 그리고 반대로 16,969에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서 17,000까지 보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16,968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 매도 가능하고요. 16,930까지 보는 전략. 그래서 오늘 17,007, 16,969, 그다음에 16,930 이 정도 세 개 선만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시고 여기에서만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 네, 좋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세세한 자리값과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시장 상황이든 포지션과 전략, 그럴 때일수록 더 세세하게 잡아주시는 우리 해외 선물의 시조세,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을 이용하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만약에 해외 선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신청까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이 나스닥을 봤으니까 S&P 500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오늘 S&P 500 같은 경우도 전략이 비슷할까요? 네, 맞습니다. S&P 500도 나스닥하고 저 비슷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S&P 거래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S&P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크죠.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또 종목일수록 또 변동성이 크다. 이럴 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전혀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방향으로 갑자기 튀고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이 연말에는 좀 거래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피벗 자리 1시간짜리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807점, 그러니까 4808 오늘의 피벗 자리 S&P는 4808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 지금 현재 앞으로 한 15분 정도 있으면 미국장이 열리는데요. 4808 안으로 음봉으로 떨어진 캔들이 나왔다. 지금 오늘 오전장에 양봉 하나 나오고 나서 4808 깨지지가 않았죠. 계속해서 꼬리만 살짝 내려왔지만 다 몸통은 다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그냥 4808 찍고 또 4808 찍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금요일 날 고점과 저점의 61.8% 그 선이 4808이에요. 그래서 미국장 시하고 12시에 땡 했는데 12시에 4808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이건 어김없이 매도로 보고 4,800까지 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4807에 들어가서 4,800까지 매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 조금 깊게 좀 한 방에 4800까지 그냥 내려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반대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4807이니까 뭐 4806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4808 이 자리 이 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매수다 매도다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4808이 지지받았다고 해가지고 4808에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매수로 들어가면 뭐 정고점까지 끌고 간다. 이건 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죠. 연말에 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뭐 이두저도 안 되게 그냥 찝찝하게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소나기는 피해가고 또 살얼음판 걷듯이 안전하게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4808 계속해서 지지받았던 자리 여러분들도 눈에 딱 보시면 눈에 확인하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선들이 없었다면 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을까 그럴 건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선들은 여러분들 차트에서 그냥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808 이 아래로 다시 깨지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12시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국장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그냥 한 방에 뭐 이런 캔들 있죠. 이런 캔들처럼 그냥 쭉 내려온다. 그러면 4800.25 여기에서 그냥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 또 지지받았던 자리가 또 저항받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4807까지 보는 전략. 근데 얘가 바로 안 내려오고 굉장히 좀 느리게
뭐 변동성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4807 아래로 뭐 12시 땡 했는데 음봉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조정 시 매도. 그래서 목표가는 4800까지 보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으로 S&P는 오늘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오늘 뭐 새벽 1시 정도라도 4,800 아래까지 밀리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도 가능하고요. 4794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 네, S&P 500은 양방향으로 4,808포인트에서 매도, 그리고 4,800포인트에서는 매수로 담아봤는데요. 개장 이후의 흐름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무료 공개 방송이 2번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국내 선물, 그리고 오후에는 해외 선물, 더 오랫동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제 시장도 한 해 문을 닫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너무나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좀 담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개 방송 때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그냥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 전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빌드업을 가지고 1강, 2강, 3강 이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1강, 2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차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럴 때에는 볼린저 밴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서 캔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차트가 움직이는 현상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제가 20년 넘게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을 하면서 또 5만 가지 또 이슈들 또 사건 사고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여러분들 또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제 경험담을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굉장히 리얼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제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저 또한 어떠한 매매 새로운 방법 미국의 토마스가 무슨 방법을 썼더니 이 친구 매매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개를 해주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게 이 보조지표는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10,000가지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방법들 이런 거 제가 또 먼저 차트에 적용해보고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가 또 잡아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설정값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국내 선물이 됐던 해외 선물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0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매매 기법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매매 방법, 그다음에 멘탈, 그다음에 자금 관리 이런 모든 총체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낌없이 모든 걸 전수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개방송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년의 전략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물을 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차트 기법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0년의 노하우와 또 경험이 담긴 파워 노트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 경험과 노하우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도 상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2.87%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75.6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8시 이후에는 하락 없이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9시 55분경에는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기는 했지만 10시 부근에서 다시금 올라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75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양봉과 음봉을 그려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라가려는 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자리값과 포지션 이슈 해석과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움직임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상승 탄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일 제외하고는 좀 움직임이 좀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5일의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5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5일도 저점 매수, 그다음에 고점 매도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일봉 네. 차트는 일봉 차트의 마지막 지금 고점과 저점을 잡은 선이 76.62 라인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74.83 이 선을 넘어서질 못했는데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74.83을 그냥 가뿐하게 지금 넘기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다음 고비는 76.62다. 그리고 76.62 올랐으면 77.07.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자리가 76.62, 77.07.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우하향으로 이렇게 저점이 조금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중 바닥을 때렸어요. 예전에는 이중 바닥을 때릴 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살짝 못 미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즘 트렌드는요. 전저점을 그냥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매수자들 손절 그냥 싹 다 잡아먹고 그대로 상승하는 이런 트렌드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5일 같은 경우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우하향인데 지금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은 약간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현재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에 K가 D를 돌파하는 골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파동,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파동의 23.6% 선이 바로 76.62다. 이 76.6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76.6이 오늘 뭐 저점 대비로 73.4니까 76.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뭐 300틱 이상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요즘같이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 큰 오일에 대한 호재나 악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수반한다. 그러면 76.62는 반대로 우리가 매도로 스탑을 꼭 거셔야겠죠. 어느 정도 스탑을 걸고 76.62 정도에서는 매도로 우리가 한번 대응도 해볼 만하다, 노릴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77.07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77.07이라는 자리는 2023년 9월 29일 95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전이 벌어지면서 오일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95.03에서 67.71 이 파동에 또 중요한 자리가 77.07이에요. 그래서 76.62와 77.07 거의 한 40틱 정도 차이인데 이 정도에서는 두 군데에서 우리가 한번 매도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1시간짜리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이미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따라붙기에는 굉장히 좀 좀 부담이 좀 많죠. 또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따라 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좀 내려왔었을 때 조정을 준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 구간 박스 구간으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저항을 받았던 자리 74.67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40틱에서 50틱 정도 지금 움직이는
변동폭으로 봤었을 때는 한 40틱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40틱 정도 목표가를 보고 74.67에서 75.10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 물론 74.67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73.56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 73.56에서 73.90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77.07, 76. 아까 62 여기에서 단기 매도 물론 스탑을 거시고 매도를 건다. 그리고 오일은 좀 떨어졌을 때 74.67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74.67이 깨진다. 절대 매도 따라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차라리 저가 오늘의 시가입니다. 73.56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일봉상 거의 윗골이 달린 이러한 덧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겠죠. 이대로 그냥 뭐 73.50까지 내려가면 근데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일이 요즘에 또 미친 듯이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뭐 오늘 그래도 변동성을 좀 수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도 시장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일도 지금 한번 5분짜리 캔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5분짜리 오늘 뭐 지금 뭐 9시 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오일 같은 경우도 막 점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일도 그냥 시장가로 진입하고 시장가로 장사.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바로 그냥 시장가로 손절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손절을 뭐 어떠한 가격대에 잡아놨는데 여기가 갭이 생겨가지고 점핑을 해서 올라가 버리면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손해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시장가로 대응을 하시고 나는 손이 안 빨라 못해 그러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매매하는데 의의가 있지가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매매 많이 한다고 해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래는 굉장히 자중해라. 하루에 뭐 한 상품당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 뭐 여러 번 매번 거래하시는 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는 정말 자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우리는 매매 수익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매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거래는 좀 자제하는 그러한 좀 본인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거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02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0.28% 상승하면서 올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여건은 좀 긍정적이지만 연말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개장 직후에 장대 양봉이 출현되면서 높게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17,010포인트에서 17,030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다시 한번 또 뛰어오르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장에서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2.62% 올라가면서 75.49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23시 20분경에 75.72달러를 기록을 해줬고 다시 한번 개장 직후에는 오히려 음봉을 보여주면서 상승분을 소폭이지만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도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유가를 지지해주면
올라가면서 상승 압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70달러를 넘어서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7% 올라가면서 빨간불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달러 인덱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이어오고는 있지만 더 큰 탄력을 이어가주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강보합권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시 26분경에 2,073달러를 기록해줬고요. 살짝 내려오는 듯 싶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2,073달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로 FX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는 소식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0.09% 올라가면서 1.1064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3시 25분경에는 1.10660달러까지 올라가줬지만 금과 비슷하게 그려가면서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금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에 상품별 전략들을 세워보기 위해서 먼저 좀 차트를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골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는 프리장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개장 이후에는 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골드도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네. 현재 2073.1 한번 여기서 이제 훼손이 됐습니다. 프리장에서 훼손이 됐는데 지금 11시 33분인데 12시에 다시 2073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78까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대로 만약에 얘가 올라갈 것 같으면 2073 위로 올라서겠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고 떨어진다 그러면 2064.5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64.5에 다시 매수로 진입을 해서 2067.9 그러니까 2068까지 보는 전략.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오늘 골드는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73 다시 올라서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좀 훅 내려왔을 때 이때 저가에서 매수로 공략을 해서 짧게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드는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골드는 저가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러한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을 입장해 주신 다음에 24시간 동안 매매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바로 좀 양봉을 보여줬는데 네. 어떤 시그널일까요? 적어도 새벽 1시까지는 상승 쪽에 무게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시 35분 여기에서는 쫓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분이니까 적어도 한 25분 정도 12시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커피 한 잔씩 드시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17007 이 위로 이때 올라서고 나서 한 번도 깨지지가 않았죠. 이때 살짝 내려앉았었는데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온다. 이건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봉으로 17007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17008 정도의 매수를 들어가셔가지고 종고점 내지는 17050 최고 고점이 17070입니다. 17070이니까 17050 내지는 17041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나오는 그러한 전략으로 간다. 만약에 17007에서 진입을 했는데 17007 아래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강한 음봉이 나왔다. 그럼 조정시 이때는 매도를 들어가셔도 돼요. 이때는 매도 들어가셔가지고 969까지 보실 수 있는 전략. 그래서 현재 미국장 시작되고 나서는 피봇 자리를 17007로 다시 제가 변경을 하는 걸로 가시고 17007 위에서는 매수 전략, 17007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 매도 전략인데 떨어지게 되면 16968, 16969까지 보실 수가 있다. 만약에 이때까지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뭐 새벽 1시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968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매수로 또 진입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단은 17050,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하단은 16968. 이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나스닥 금요일 날도 그냥 쫙 뺐다가 그냥 올렸죠. 이건 뭐 물론 지표 발표 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말에는 좀 굉장히 꼬리만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거래를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7007 위에서는 매수, 17007 아래에서는 매도, 그리고 16968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매수로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시작하고 나서는 17,008포인트에서 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연말인 만큼 한시까지 또 다른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정적인 매매해 보시고요. 그동안 해외 선물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S&P 500도 좀 전략을 챙겨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지금 S&P 500은 전략 수정이나 뭐 다른 방향성 좀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아까와 똑같고요. 네. 4808 이 자리가 오늘의 피봇 자리라고 그랬죠. 여지없이 또 4808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만약에 12시에 4813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가 되는 거고요.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4820 이 라인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보는 전략. 그러니까 제가 올라쓴다라는 표현은 이 캔들처럼 이렇게 올랐으면 여러분들이 매수. 근데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손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이 어떠한 그 자리값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입을 해라, 뭐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하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선들은 보시게 되면 공통점들이 다 있죠.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다 이렇게 빠져나와요. 한 번씩은 다 터치하고 지나가지 뭐 그냥 뜬금없이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질 않아요. 다 이런 선들이 다 제가 맞춰가지고 알고리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점 저점 파동을 잡아서 선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도 4813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4813에서 조정 줄 때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뭐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4820까지 뭐 내지는 4819 정도 보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07.5 그러니까 4808이 깨지고 하방으로 밀린다. 그러면 이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또 매도로 들어가 가지고 목표가 4800 내지는 4803.5 여기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P 500도 프리장에서 잡아주신 대로 그대로 방향 잡아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하는 동안에 헷갈리지 않도록 자리값과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데요. 확신보다도 겁이 먼저 들어서 해외 선물 그리고 국내 선물을 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20년 넘도록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면서 쌓아주신 경험과 노하우가 가득가득 담긴 이 지금 파워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파워노트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주신다면 이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파워노트를 온라인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5분 봉상 갭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량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봐주셨고요. 이렇게 거래량도 악재도 호재도 없는 시기에는 지정가보다 시장가로 매매하는 게 팁이다라고 해주시면서 17,007포인트에서 매수 그리고 17,050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좀 거래량이 없이 날은 좀 변동성이 큰 나스닥보다
투자는 S&P 500으로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4,808포인트에서 매도, 4,800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매수 같은 경우는 4,800포인트에서 매수, 4,806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상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시장가 대응을 하면서 74.67달러에서 매수, 75.10달러에서 익절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한 알찬 정보 전해드리신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모인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